어제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 있었는데 하나부터 풀어볼게요. 하나씩. 어제 김종민 의원이 뭐 조회수 몇 개 되지도 않는 유튜브 채널 하나 나갔어요. 꼭 그렇게 말씀을. 아니 왜냐하면 천이 안 되더라고. 아. 인터뷰 한 지 몇 시간 지났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푸시를 김종민이 이재명 저격하는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네. 김현정의 송영길 대표 나갔잖아요. 20분, 네. 20분밖에 안 돼. 새날처럼 1시간 안 줘. 근데 야, 송영길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직선적으로 찌르거든요. 그렇죠. 와, 김현정 당황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말초적인 것만 쓱쓱 가져와가지고 네. 헤드라인 만들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김종민은 뭐냐면은 실제로 어제 뉴공의 여론조사가 나왔었잖아요. 하나씩 봐봐요. 이인재랑 붙었을 때 압도적이죠.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와. 30.5 대 45.9예요. 실제로 지금 민심은 완전히 김종민 떠났다. 다음 거. 그 두 사람 경선하면 어떻게 될 거냐. 황명선이 20% 이상 이겨요. 와. 김종민을. 경쟁력이 김종민보다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훨씬 앞섭니다. 본인들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구 내에서 분위기를. 알잖아요, 왜. 참 저렇게 망가질 게 우리 김종민 의원이 전에 우리 새날에 출연됐었잖아요. 제가 같이 출연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한 번. 네. 그때 출마했을 때 한 번. 네, 그런 기억도 나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 좀 똑똑한 편에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근데 그 이재명 대표 같은 이 사람들을 인정하기 싫은 거야. 제가 보기에는. 나는 운동권 엘리트 출신이고 이재명 족보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개딸들이라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대권 주자가 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아마 귀족의식이 네.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친명 비명 이런 게 없을 때 그 최고위원 선거인가 여기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들 다 인터뷰를 했는데 김종민 당시 후보 나갈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똥파리랑 어울리지 마세요. 문파 AD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똥파리 애들을 키워주기 시작한 게 김종민인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국에는 헤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보고 그 김종민이 그 아까 말한 그 유튜브 채널 나가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다 도덕성 문제 있다는 게 심각하다. 나는 이재명 저게 이제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의 스킬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이재명도 나쁘고 윤석열도 나쁘다. 가장 악질적인 거지 저거. 그 정치에서는요. 차악도 유효한 선택이고 차선도 의미 있는 선택이에요. 정치라는 것은 50보 100보의 차이를 찾아낼 줄 알아야지 정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신부님을 하거나 그냥 평론가 하는 게 맞아요. 정치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좀 이재명 대표 도덕성, 무슨 도덕성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 위법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배우자도 그렇고 장모도 그렇고 대놓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본인 당신도 그렇고요. 부산 저축은행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위법한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도덕성 문제가 뭐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뭐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저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죄가 있어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가결표 누르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속내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재명 당대표 끌어내리고 비대위 만들겠다. 네. 당연히 친명이 비대위 하기는 힘들었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게 그 법원의 재판 결과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돈 받은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은 대법원까지 갔을 때 재판에 결과물 같은 게 이 영장 기각에서 나온 상황이었다면 나라면 얼른 태세 전환을 해서 그간에 의심했던 건 미안하다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종민이 지금 이재명 대표 선당 후사 때는 뭐 나도 험지가겠다 그랬는데 이미 논산은 험지가 됐습니다. 지금 험지야. 험지 계세요 그냥. 그리고 진짜 열받는 거는 그런 거죠.
대선 패배의 시작점이 여러분들 똥파리라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못나서 그랬다 그러는데요. 이낙연이 대선 패배의 원흉인 거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문재인 정권 심판선거 180석 민주당 망가뜨린 사람 여러 가지 요건에서 거기다가 대장동 건까지 그 대선 패배 원흉 중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낙연 걔가 만든 거 아닙니까? 경선. 근데 어제 이낙연이 뭐라 그랬냐면 전우들 시체 위에서 응원가는 못 불러. 야 표현도 저따위로 합니까? 뭐냐면 자기 이낙연계 사람들 공천을 못 받으면 내가 비명계인 사람들 선거운동 유세 못한다 이 이야기거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저렇게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 말에 본인이 심취해 있었고 참 말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별로입니다. 네, 진짜 무책임한 얘기인 거고요. 그냥 본인이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하겠다. 민주당의 전 대표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겠고 우리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읽혀지지 않고 제가 한참 후배고 진짜 제가 뭣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런 제가 유권자로서 봤을 때 당신은 민주당의 전 대표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진짜 그 정도예요. 아니 그리고 사실 이낙연이 유세한다고 도움 돼요 지금 민주당한테? 안 나타나신 게 도움이 네. 됩니다. 봐봐요.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분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억압되고 정책이나 비전을 위한 노력이 빛을 잃게 됐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사법 리스크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유죄예요, 무죄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라고 묻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말장난을 너무 하세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죄가 없음을 수사받고 재판 받아서 확인해라 그러는데 죄가 없는데 왜 수사받고 재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독재 논리거든.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있다 그러는데 저 사법 문제의 시작점도 당신들이고요.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는 1도 안 하시네요. 자, 이게 지금 윤영찬 쪽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의혹들이 있었죠. 이재명 명예살인을 사주했다. 대장동 논란이 된 이유는 정영학이 이낙연 측 윤영찬에게 대장동 관련 자료를 건넸고 그것을 이낙연 측에서 뭐뭐에게 제보했기 때문이라는 포질이 맞춰졌습니다. 여기 저 경기도에 이제 뭐 1인 미디어 같은 곳에다가 제보를 하고 막 처음에 이거 안 받아줬다면서요. 조선일보에서도. 네. 윤영찬 쪽에서는 아니라고 이제 반박을 했지만 이런 의혹이 있었고요. 많이 나와요. 정영학 회의사가 윤영찬 의원을 통해서 김만배에게 싸움 걸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김만배 측 변호인이 물어본 거고요.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이익 428억 원 50억 클럽 내용과 녹취록 정액 회사가 윤영찬 의원에게 넘겼다고 들었다 같은 게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대선 패배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는 일종의 당대표 경선 불복 같은 느낌? 그게 원인 아닙니까? 그 당내에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노선 투쟁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감옥 가서 너 죽어라.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노선 투쟁이 아니고요. 동지라고 하는 사람 등 뒤에서 칼로 찌르는 거잖아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맞아요. 시절 때도 비주류가 있었어요. 정대철 고문, 뭐 김상영 네. 고문 이런 사람들 비주류가 있었고 늘 김대중 대통령 비판했습니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런 네. 비판도 했고 그다음에 제야 단체와 연대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그 사람들 안 왔거든요. 왜냐면요. YS 정부라든가 군사 독재 정권이 DJ를 치려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더 먼저 앞장서서 싸워줬어요. 비주류들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DJ가 이 사람들을 공천 챙겨줬던 거예요. 결국 이런 거예요. 당내 투쟁이라서 노선 투쟁을 얼마든지 정태 투쟁을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은 동지의 정치적 목숨을 걸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으로 더 열심히 싸워줘야 되는 것이 같은 당을 하는 사람들의 의무예요. 근데 저는- 무슨 뭐 저 원칙과 상식 이런 모임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저는 이재명 죽으라고 지금 해놓고 나서 아까 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가 나왔을 때 너무 화가 났던 건 이재명 본인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죽으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등에서 뒤에서 진짜 칼 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본인은 상당히 고귀한 척, 그 표현,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분의 정치를 그동안에 하면 안 되는 분이 정치를 하셨구나라는 생각마저 맞습니다.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비명계로 오라고 손짓하고 있거든. 뭐 이건 이관계이긴 한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상민 정도를 제외하고는 국민의힘 넘어가기도 힘들고 간다는 그 표현을 요즘에 안 하죠. 탈당해가지고 출마한 사람들 당선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뭐 저분들을 딱 직칭하지는 않겠는데 민주당의 일부가 국민의힘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별 차이가 없을 만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민주당이 제2류 엘리트 정당, 웰빙 정당 뭐 돼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제가 세어보니까 법조인이 30명인가 40명인가 가까이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도 육법당이에요, 지금 수준이. 뭐 갈 사람은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봐요. 네, 어떤 노래 부를까요?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만. 몰라, 이거 젊은 사람이 몰라? 네. 어린 떠날 척하기는 사람 떠나야만 하겠지만. 어머 어떻게 두 분? 남아있는 아유 참 아유 남아있는 우리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지지고 볶다가 결국에는 정치권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지. 난 노무현 대통령의 한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제 인생의 지표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만들잖아요. 네. 믿고 있잖아요. 네. 설사 저 사람이 나를 살짝 배신해도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리가 있어야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우리가 지역구 다 분석해드려 저 나오신 분들 다 의정활동, 지역활동 정말 못했어요. 당선되는 이유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기 민주당 공천 받았기 때문에 당선된 게 95%고 자기 표는 내가 보기 5% 미만인 사람들이 지금 저러고 있어요. 뭔 원칙과 상식? 내가 하는 게 원칙과 상식 아니야? 민주 진영에서? 참 그 비열한 명분 만들어가면서 아유 저렇게 인증시켜 놓고 개딸들이 경선에서 떨어뜨렸는데 이건 이재명 뜻이다 뭐 이런 거잖아 지금. 유치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같은 편 때리는 거 진짜 싫다. 왜? 지금은 저 사람 같은 편으로 안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들 아니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에 있을 가능성 매우 높다. 대한민국 국격이 이렇게 추락하지도 않았을 가능성 매우 높다. 비주류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멀리 갔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천리양님, 푸나님 저는 35대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안동고시 35대. 예, 감사해요, 천리양님. 자, 이강우님, 같은 이 시인 내가 부끄럽다. 낙연 씨 조용히 사시길.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 1부 마치겠습니다.